물질 규칙성과 결합을 하려면 몇 가지 핵심적인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 핵심적인 이야기들 중에서 이 전자배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자배치는 이렇게 어떤 핵이 있으면 흔히 얘기할 때 전자들이 배치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껍질에 배치된다. 전자 껍질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것을 전자 껍질이라고 해요. 지금 이렇게 선을 그은 것을 전자 껍질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껍질이고 전자가 배치되는 전자가 배치되는 것은 첫 번째 껍질에는 두 개, 그 다음 껍질에 여덟 개, 그 다음 껍질에 여덟 개, 그 다음 껍질에 나머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우면서 288 나머지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맨 바깥에, 맨 바깥에 채워지는 전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맨 바깥에 채워지는 전자가 아주 중요한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수소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수소를 이렇게 보면 밑에 여기다 적는 것이, 여기 이렇게 어떤 원소 기호가 있다라고 하면 밑에다 적는 이 숫자가 원자 번호이기도 하고, 원자 번호이기도 하고, 이게 양성자수이고, 그리고 전자수이기도 해요. 다시 해볼게요. 이게 원자 번호, 원자 번호이기도 하고, 양성자수이기도 하고,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똑같은, 이게 이제 중성 원자일 때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원자일 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헬륨을 써보면, 헬륨이 2번이니까 전자가 두 개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얘가. 전자가 두 개 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우리가 이제 리, 델, B, C, N, O, F, 네. 여기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대부분 학급이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개념을 잡고 가보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나, 마, R, C. 그 다음에 PS, CN, 이렇게 나타집니다. 그러면 원자 번호를 쭉 적을 때 2번, 여기다가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런 식으로 적잖아. 이게 원자 번호를 적는 것이 즉 양성자수 적는 거고 전자수 적는 거야. 여기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이렇게 이제 적힌다. 이렇게 적혀놔. 그러면 제가 전자가 수소부터 한번 나타내보면 전자 하나만 있기 때문에 여기다 핵을 이렇게 더블로 찍어서 표시해보면 첫 번째 껍질에 두 개까지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자 하나만 있으니까 여기 하나 이렇게 쓰면 되잖아. 하나만 들어가면 되잖아. 얘는 핵이 있으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두 개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다가 전자가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두 개 들어가는 거지. 이게. 얘는 세 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 껍질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세 개 있으니까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두 개만큼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전자가 들어가서 여기서 두 개, 여기서 한 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쪽에서는 두 번째 껍질에는 8개까지 전자가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총 전자가 최대 들어가면 10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두 개 껍질을 이렇게부터 해놓겠어요. 헬이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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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면 네 개 있으니까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그 다음 껍질에 두 개가 들어가면 돼. 다섯 개는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그 다음 껍질에 세 개 들어가면 돼. 여섯 개는 두 개, 여기 네 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 두 개, 여기 다섯 개. 그래서 7 되는 거니까 두 개,
여기는 6 이렇게 되죠. 8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2개, 7 이렇게 되는 거야. 9개 되면 되는 거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여기는 8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러면 되겠지? 두 번째 껍질에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러면 11개가 들어가려면, 11개가 들어가려면, 첫 번째 껍질 있고, 첫 번째 껍질 이렇게 들어가서,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 껍질에 8개 들어가, 10개까지 들어가잖아. 두 번째 껍질까지 들어가면 전자가. 근데 11개니까,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껍질이 다 3개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지금 여기부터 그려놓고 가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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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여기서 12개 전자를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 껍질에 8개 채우면 10개 들어갔고 2개. 이런 식으로 전자가 배치된다는 거예요. 13개는 2개, 8개, 3개 이렇게. 어떤 규칙에 의해서 배치가 된다는 거죠. 2개, 8개, 14개니까 여기 4. 여기는 2개, 8개 들어오면 15개니까 여기 5. 여기는 2, 8, 6, 2, 8, 7. 여기 2, 8, 8 이렇게 들어가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자 배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자 배치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럼 여기서 족과 주기가 있는데 족과 주기를 결정했을 때 결정할 때는 여기로 데려가 볼게요. 전자 배치를 했잖아. 얘네들 지금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전자 배치고 전자 배치고 여기서 족은 뭐가 족이냐? 최고 바깥에 있는 피해각 전자수가 족이라고 하는 거야. 피해각 전자수.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족인데 최고 바깥의 전자가 다 어떻게 돼 있어? 1로 끝나잖아. 그치? 최고 바깥의 전자가 1로 끝나고 얘는 이족인데 최고 바깥의 전자가 2잖아. 전자비서 해봤더니 최고 바깥의 전자가 2야. 근데 이게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좀 비슷하네. 그래서 최고 전자수가 족인데 이게 같으면 얘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 화학적 성질. 그러니까 전자배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 바깥의 전자수가 똑같으면 걔네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럼 얘가 13족이야. 얘는 3족부터 여기 보면 2족부터 12족까지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요. 변이 금속이야. 근데 의대 가거나 뭐 약대 가겠다, 이렇게 좀 경쟁력 있는 대학 간다라고 하면 저기까지 좀 해줘야 돼요. 고급 화학을 통해서. 일반 수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고급 화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해야 돼요. 서울에서 고급 화학을 선생님이 개설해서 서울시내 학생들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화요일 날, 수요일 날. 50명 정도가 지금 와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했으면 좋겠다. 우리 학교 학생은 한 명밖에 없어요. 안타까워.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1, 2, 13, 14 이렇게 가는 거야.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야. 얘가 13족이면 여기가 3개라는 거예요. 3개. 이렇게 3개. 그래서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쭉 봐. 이렇게 최고 바깥의 전자수가 똑같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주기는 뭐가 결정하냐? 주기는 전자 껍질수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기라고 하면 전자 껍질에 하나의 전자 배치가 다 되는 애들이 모여 있는 거고 이주기라고 하면 전자가 껍질 2개에 다 배치되는 거. 그러니까 3번부터 여기까지 8번 찰 때까지 얘네들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그렇다. 족과 주기는 이렇게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 선생님이 이렇게 거칠게 그렸고 지금 이거 지금 좀 뭐 하는 건가 싶은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선생님 저를 세워가지고 이냐고 제가 이거 저거 네. 이거 있냐 지금 이 표가 있냐 여기? 어, 제가 음,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이렇게 나타냈는데, 그림으로, 그림으로, 이거 안 내려오네. 이렇게도 그리지,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맨날 점 찍어, 그냥. 두 개, 여덟 개 이렇게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있는데 어떤 애가 있는데 얘가 19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럼 얘가 몇 쪽이냐 해보면 지금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이렇게 써보면 19개가 있으니까 2, 8, 8, 그럼 18개 들어갔고 19개니까 여기 하나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몇 쪽이라고 해야 돼? 일쪽이고 아까 나트륨하고 성비 비슷하니까 성비 비슷하다. 일쪽에 몇 중이 하중이. 그죠? 그러니까 얘가 x가 칼륨인 거야. 일쪽에 사중이 칼륨 이런 식으로 나타나. 어떤 애가 있는데 2인 있는데 이게 15번이래. 그럼 얘는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그다음 껍질 8개 이런 식으로 할까요? 2, 8, 10개 들어가서 5개니까 얘는 15쪽에 껍질 3주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쪽에 3주기 이렇게 여기 되는 거다. 자, 전자 배치할 때 288 나머지 이렇게 들어갔다. 그냥 왜 그렇게 들어가요? 는 나중에 얘기고 지금은 288 나머지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하는. 근데 왜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야. 1학년 때는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아직 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건 뭐? 예, 화학결합을 이제 연구하는데 몇 가지 여기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해놓고 가요. 그냥 몇 가지 개념을 선생님이 시험지를 풀때 풀만하도록 화학결합 한다. 화학결합을 하면 화학결합하면 뭐가 화학결합이냐면 원자하고 원자하고 원자가 결합하는 거죠. 원자하고 원자가 결합하는 걸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원자하고 원자가 결합하는 것을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모든 것들은 그냥 아무 맥 없이 그냥 하는 일이 없어요. 왜 결합을 할까? 얘들.
물질들 세계에서는, 과학계의 세계에서는 어떤 행위가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 그 얘기는 안정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정해지기 위해서. 안정해진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낮추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상태는 그런 거야. 안정해지려고 하는 것이고, 에너지가 낮춰지는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거를 왜 결합하니? 그러면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야. 안정해지는데, 아까 있잖아. 여기 얘네들이 헬륨, 네온, 아르곤 있을 때 헬륨이 두 개 됐고, 얘는 마지막에 전자가 수용된자 8개 있고, 얘도 8개 있잖아. 그렇지? 얘네들이 18쪽 원소인 헬륨, 네온, 아르곤이 매우 안정하대. 매우 안정한 애들이라서 보니까 필요각 전자가 여기 2개, 8개, 8개인 사실을 알겠다는 거야. 아, 저렇게 배치가 되면 1쪽은 하나 있고 2쪽은 최고 바깥에 전자가 2개 있고 13쪽은 3개 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8개인 애들은 18쪽밖에 없는 거야. 2개, 8개인 애들은. 그래서 얘네들 보니까 반응성이 작고 화학결합을 형성하지 않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활성 기체와 같이 가장 바깥 전자 껍질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서 매우 안정하다. 얘네들이 어떤 원자들이 안정해지려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출을 하고 있지 않은 거야. 2개, 8개가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정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라고 생각하더니 18쪽, 18쪽과 같은 전자 배출을 해야 돼. 18쪽과 같은 전자 배출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18쪽과 같은 전자 배출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바깥의 전자를 2개 또는 8개로 만들면 된다는 것인데, 8을 옥타라는 말 뜻을 나타내요. 옥텟. 그래서 그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얘기하냐면 옥텟 법칙이에요. 옥텟 법칙. 그러니까 옥텟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18쪽의 전자 배치가 최각 전자를 2개, 8개, 최각 전자가 18쪽의 전자 배치가 2개 또는 8개로 돼 있잖아. 그지? 2개 또는 8개로 되어 있을 때, 얘네들이 18쪽과 같이 안정해진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알았지? 아, 그렇구나. 18쪽과 같은 전자배치를 하면 안정해진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 안정해질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어서 안정해질 수 있는. 하나는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온 결합이라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주기율표를 외우고 이온 결합식을 쓰는 것을, 또 공유 결합식을 쓰는 것을 갑자기 느닷없이 종이를 막 나눠주면서 써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써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이렇게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쓸 수 있으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온 결합은 누가 하는 거냐면 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하는 거야. 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하는데, 얘네들이 금속은 아까 전자배치를 다시 한번 가보면, 아, 왜 안 되게 이렇게 놨어. 얘네들이 리튬이나, 선생님이 리튬이나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애들이 금속이에요, 여기서. 얘네들이 금속이고, 그 다음에 소자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 수소, 궁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을 옛날에 불소라고 했어요. 불소. 플로린이라고 바꿔서 그렇지. 불소. 여기서 염소, 여기서 규소 있지. 황, 인, 여기까지 포함해서, 여기까지 포함해서
얘네들이 비금속이야. 그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은 뭐냐면 얘네들은 최고 바깥에 있잖아. 바깥에 전자를 하나 갖고 있잖아, 하나. 얘가 어떻게 돼야 안정해지냐면 최고 바깥에 전자를 두 개나 여덟 개를 만들어야 안정해지잖아. 그치? 그런데 요걸 떼버리면 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덟 개지. 요걸 떼버리면 안에 들어가 보니까 두 개잖아. 얘는 일곱 개를 받아도 되지만 두 개를, 하나를 떼버려도 귀화성기체와 같은 전자배치가 되지. 예. 얘네들은 일곱 개를 받는 것보다 하나를 떼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들은 전자를 내놓고서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야. 금속은 전자를 내놓고서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고. 비금속은 얘는 최고 바깥에 전자가 일곱 개 있잖아. 하나만 받으면 되잖아. 여덟 개. 일곱 개를 떼는 것보다 전자 하나를 받아서 안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은 전자를 내놓고 안정해지려고 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금속, 비금속이 있으면 누가 전자를 내주느냐? 금속이 전자를 내주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를 결합한다 보면 금속 쪽에서 비금속 쪽으로 전자를 E라고 쓰거든. 이렇게 E 전자를 주는 거야. 전자. 금속에서 전자가 나가면 안정해지고 비금속은 전자를 받으면 안정해지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주는 거야. 그러면 전자를 줘서 결합하는 것을 이온 결합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비금속하고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하는 거야. 근데 비금속하고 비금속 얘네들이 안정해지려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배치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얘도 전자를 받아서 안정해지려고 얘도 전자를 받아서 안정해지려고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여기 수소가 있어. 얘 불안정해. 얘도 수소가 있어. 얘 불안정해. 얘도 불안정해. 얘도 불안정해. 그러면 얘가 안정해지려면 얘 걸 좀 뺏어왔으면 얘 자기는 안정해지겠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하자는? 수소는 수소들끼리 완전히 똑같다 했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서로 뺏을 수도 없어요.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뺏을 수가 없어. 힘의 크기도 똑같으니까 힘의 크기가 차이가 나야 뺏기는 일이 생길 거 아니야?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야, 너도 갖고 와. 나도 갖고 갈 거야. 그래서 가운데다 놓고 공유하는 방법밖에 없어. 분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그래서 두 개가 됐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전자를 가운데다 놓고서 이런 방법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공통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공유라고 하는 거야. 공유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안정해지는 거야. 여덟 개. 그래서 어쨌든 최외곽전자를 두 개나 여덟 개를 만드는 방법으로 안정해지는 거야. 그리고 요거 한 세트로 기억해 놓으세요. 문제 풀려면 요거 필요해. 요거 한 세트로 기억한다. 한 세트 더 기억하자. 두 개, 전자 배치를 할 줄 알고 두 가지만 알면 이 문제가 다 풀어지거든요. 하나만 더 정리해볼게. 이 세트 몇번 써보면서 화학결합이 이래서 화학결합을 하고 이온 결합은 이렇게 되고 공결합은 이렇게 되는 것을 한번 이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자 그러면 이걸 지워볼게. 다 못 썼는데 싶으면 찍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이 여러분한테 또 제공이 될 테니까 영상이 제공될 테니까 목소리가 나오는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목소리가 녹음되고 있어요. 자, 요거 지금 선생님 한 세트 더 줄게요. 한 세트. 자, 요거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시간 내서 공부하러 와서 딴점 피고 이런 건 아니겠지. 자, 지울게요. 여기 지운다. 아, 저기는 이쪽으로 너무 밀려서 안 나왔겠다. 이 영상에는.
여기까지밖에 안 찍히거든요. 네. 네. 여기다가 이제, 그래서 현장 강의를 직접 듣는 게 최고야. 좀 줄여. 자, 그 줄이고, 네.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문제 중에서 이제 문제가 원자라고 주어져 있는지 이온이라고 주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원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 원자. 원자가 뭐를 원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고 또 어떤 애들이 이온이 된다. 뭐가 어떻게 이온이 되느냐? 원자는 뭐를 원자라고 원자 핵에 전자가 와서 달라붙어 있는 상태. 전자가 달라붙어서 정적 중성의 상태가 원자라고 했지. 빅뱅 38만이 되고 나서 그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원자. 그러니까 원자는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수.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수만큼 양성자가 플러스 전화를 뜨고 있어. 양성자수만큼 전자를 만나서 전자를 얻어서 전자 마이너스를 때.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의 상태를 원자라고 그래. 그래서 원자를 중성원자 이렇게 돼 있고요.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똑같아. 안정하고 불안정하고의 문제는 이게 똑같다고 해서 이게 아니야. 안정하고 불안정하고는 뭐야? 전자물질해서 맨 바깥에 껍질이 전자가 비활성 기체와 같이 돼야만 안정해지는 거야. 다시.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똑같다고 해서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안정해지려면 전자배치를 했을 때 최고 바깥에 있는 전자수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배치가 되어 있어야만 된다.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배치가 2개 또는 8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안정해진 거야. 얘는 그러니까 원자는 안정하다고 얘기할 수가 비활성 기체를 제어하고는 안정하다고 할 수가 없지. 그렇지? 근데 세상의 것들은 다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잖아. 안정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안정해지려니까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배치를 해야 된다 했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배치를 하는 것을 무슨 규칙이라고 한다고?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옥텟 규칙이 뭐라고 했냐면 체외각, 체외각 전자수를 2개 또는 8개로 만드는 일이 옥텟 규칙을 만드는 일이야. 2개 또는 8개로 만들었다는 것이 이게 비활성 기체와 같은 체외 바깥에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배치를 했다는 얘기지. 그렇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배치를 했다는 얘기지. 이게 지금 이렇게 놓은 것이 18조 원수와 같게 전자배치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했어? 금속은 전자를 떼버리고, 전자를 잃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전자를 얻거나 잃잖아. 핵속의 양성자수는 그대로 있고, 전자를 얻거나 잃으니까, 여기서 양성자수하고, 한국들은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달라졌겠지. 이렇게 양성자가 플러스나 전자 마이너스나 끼고 있다 했잖아. 이렇게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달라졌으면 이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온이 됐어요. 원자가 안정하면 이온이 안정하는. 당연히 이온이 안정한 거지. 그렇지? 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끼리 해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자에서 이온이 된다고 했을 때 누구한테 물어보면 원자 안정해 이런다고. 정식으로 중성이 됐다고 해서 안정하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하는 것은 전자수 가지고 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유념해라. 알았지? 그럼 안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배치를 해야 되고
비활성체와 같은 전자를 지나려면 금속은 전자를 떼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더라. 알았지? 이 사실들 명심해야 돼요, 지금. 정신 차려서 이런 거 학습해야 된다고. 이거 학습을 해야 된다. 여기서 등급 결정된다. 대학을 가냐 못 가느냐. 여기서 등급 결정. 해석을 어떻게 해내느냐는 거야.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런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문제를 꾸며놨을 때 정리정돈을 잘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해석을 해서 이런 사실을 적용해서 문제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연습이 필요하다. 원자 감정이 이온이 안정해 그러면 당연히 이온이 안정해라고 해야 돼요. 이온이 안정하니까 금속에서 비금속 있을 때 비금속. 얘가 전자를 이쪽에 주면 전자를 내줬으니까 전자가 한쪽에는 양성자가 많겠지. 그러면 양성자하고 전자가 있을 때 양성자가 많으면 같지 않으니까 이온이지. 양성자가 많으니까 양이온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양성자하고 전자 어차피 다르잖아. 이온이지. 전자가 많대. 마이너스가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이온? 음이온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금속은 전자를 내주니까 양면이 되는 거야. 비금속은 전자를 얻으니까 마이너스가 더 많아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은 음이온이 되는 애들이다. 그 태초에 양과 음은 서로 끌리도록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핵 속에 들은 양성자하고 전자도 저희들이 끌리는 것을 비평을 38년 때나 느꼈지. 에너지가 좀 떨어졌을 때 끌리는 거지. 그런데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끌려가지고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린이라는 애가 있고 염소이라는 애가 이렇게 이혼됐어. 얘들 안정하지. 비로소 안정한 거야. 성인을 봤을 때 남성, 얘 여성, 성인 됐어. 안정이 됐어. 그럼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해서 NaCl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것을 탄생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이 NaCl이 나트륨이야? 염소야? 아니지. 나트륨이 아니고 염소야. NaCl일 뿐이지. 내가 엄마야? 엄마하고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아빠야? 나지. 자, 그것처럼 안정해. 안정해. 이 상태로 비교되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 왔어요. 요 한 세트 기억해야 돼요. 했던 거. 한 세트 기억하고 이제 이온 결합, 금속 원소의 양염과 음료 사이에 정정적 인력을 발생한대. 이게 발생해서. 자, 여기 이제 가서 보면 얘가 최고 바깥에 전자 하나 있잖아. 불안정해. 이걸 떼야 안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전자 한 개를 잃는데 전자 하나를 버리겠다는 얘기야. 버리면 여기 8개 됐지? 8개 됐잖아.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얘가 네온이 전자 10개인데 이거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핵쪽에 양성자가 11개 있는데 전자는 10개 있지? 양성자 하나 많다고 표시가 하는 거야. 나는 양성자 하나 더 많네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야. 나는 양성자가 많은 거야. 이렇게. 그런 것들 양연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는 얘가 전자 2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지금. 최고 바깥에 전자는 2개네, 8개. 선생님, 얘 안정하잖아요. 그는 헬륨을 제외하고는 2개는 이조 원소들은 안정한 게 아니야. 헬륨만 그런 거야,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이 2개를 떼내야 안에 8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 2개를 떼내. 이것도 금속이지, 그러니까 떼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10개가 된 거야. 마이너스가 10개, 플러스가 2개야. 나는 플러스가 2개 더 많지. 핵속 양성자가 2개 더 많지. 핵속 양성자가 2개 더 많잖아. 그러니까 나는 양성자가 2개 더 많네야.
하지만 나는 안정해. 나는 안정해. 표시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안정해. 얘는 전자 지금 몇 개야 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되나? 최고 바깥에 전자 여섯 개. 몇 개 돼야 안정하냐면 여덟 개 돼야 안정하니까 두 개를 더 얻어야 돼 전자를. 그래서 전자 두 개를 얻어야 돼. 그래서 열 개 됐어. 핵 속의 양성자는 여덟 개인데 전자가 열 개야. 마이너스가 열 개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두 개 더 많잖아. 나는 2 마이너스가 된 거야. 이걸 이온이라고 하는 거야.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다르니까. 얘는 지금 바깥에 일곱 개 있어. 전자 한 개를 더 얻어야 돼. 얘는 양성자하고 전자 수가 똑같아.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니까 0이라고 반면 써주지 않아요, 얘네들은. 전자 하나를 더 얻었어. 18개 됐어. 전자가 18개라는 얘기야. 핵 속의 양성자는 17개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하나 더 많잖아. 그치? 얘는 안정하지. 얘가 안정한 거야. 이온들이 안정한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결합을 하는 거야, 이렇게. 저쪽에서 우리가 이런 연습을 했던 거잖아. 나트륨 이온이, 나트륨 이렇게 되냐고. 이쪽에서 산화 이온이라는 애가 만났다고 생각해봐. 산화 이온이 이렇게 만났대. 얘네들 서로 정정적 인력으로 끌리잖아. 그래서 끌려서 만들어지는 거 어떻게 만들어진다 해서 이게 이쪽으로 가고 이게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섞인다고 했지. 그래서 Na2O 이렇게 만들어져야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나트륨이 있어. 나트륨이 있는데 여기서 음, 염화이온을 만났다. 염화이온을 만났다. 그럼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NaCl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NaCl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게 지금 이온 결합 얘기들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잖아. 이런 식을 만들 수 있고 그 배경에 있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빛을 합해서 플러스 전할 뜸해가 생기고 마이너스 전할 뜸해가 생겼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 그 표현은 흔히 나눠주는 표현은 그지? 그 얘네들이 안정해진 상태인데 안정해진 애들이 18쪽과 같은 전자빛을 합해서 이렇게 안정이 됐다는 거야.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 조그맣게 잘라왔던 건데 어차피 연습 많이 했으니까 충분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공개라.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그릴 수 있다. 그릴 수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하고 요 얘기 한번 해보고 갈게. 자, 산소 있다. 산소. O2 있어요. O2는 왜 O2에 되느냐? O2는 왜 O2에 되느냐? 그러면 산소 원자과 전자. 최고 바깥에 있는 전자가 몇 개 있어요? 16쪽에 있잖아. 6개 있겠지? 그러면 찍을 때 네 개, 위, 아래, 좌우 생각해서 하나씩 찍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쌍을 이루지 못한 애들이 있고, 쌍을 이루는 애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걸 홀전자라고 해요. 이걸 홀전자. 그 다음에 저쪽, 유튜브 강의에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죠. 홀전자. 여기서 얘들 또 6개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럼 여기 홀전자 있어. 8개가 안 됐으니까 얘도 불안정하고 얘도 불안정해. 그러니까 비금속들끼리는 얘네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땅에 이제 들어가고 나면 이제 홀전자들이 가운데를 몰려서 이렇게 쌍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보고 8개 됐고 얘도 이렇게 돼서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완전 피부인 것 같아요. 맨 끝에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지금 뭐 딴짓 했었지? 아니, 이거 얘기하고 있어. 아, 필기했어? 근데 표정이 하도 밝아서. 근데 이게 이렇게 표정이 밝은 얘기는 아니거든, 지금.
근데 아주 고마워. 선생님 너무 밝게 해줘서. 자,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물이 있어, 물. H2O는. 그래서 산소 두 개가 있을 때 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때로는 이렇게 이제 이중결합이라고 해서 산소를 이렇게 표현도 해요. 요 점까지 찍어서 표현하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점까지 찍었다는 얘기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것을 다 표현하는 거지. 요 결합선을 써서 나타냈다는 것은 요거 하나가 전자 두 개씩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8개 됐고 8개 됐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는 H2O는 왜 H2O 해야 되냐? 수소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홀전자를 가지고 있는 수소가 두 개 있다는 거야. 그리고 산소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찍히겠지. 홀전 8개가 안 됐어. 얘도 2개가 안 됐고 8개가 안 됐으니까 불안정하다. 그럼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수소가 이 전자 하나를 주고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수소가 이렇게 들어가고 하나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산소도 안정해졌고 이것도 안정해졌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얘네들 그림을 나타내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야. 요게 이렇게까지 찍어주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더 잘하고 있는 거야. 왜? 옥텟 규칙을 만족하도록 요 전자를 다 표시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아주 바람직한 습관인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찍어서 표현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저 수도 대신에 F2O 이렇게 들어가도 될까 하는 거예요. F2O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다 쓸게요. 이쪽으로 잘안 보이는 것 같아서 F2O 지금 H2O 이랬잖아. H2O는 되지 지금 다 만족하지. 안정해지잖아. 어깨 비중을 만족해서 안정해졌잖아. 그러면 F2O는 어떨까? F2O라고 썼을 때.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해보면 플로리는 17쪽에 있으니까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찍을까요? 솔전자 하나 생겼지. 이거 좀 잘 들어봐. 이렇게 생긴 애가 두 개 있다는 거야. F2라는 것은. 그리고 산소가 이렇게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얘도 안정해주고 얘도 안정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어떻게 하면 안정해지지? 공유하면 되잖아. 공유하면 다 8개 만들어낼 수 있겠지? 괜찮아. 그러니까 산소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플로린 여기 홀전자 있잖아. 얘가 여기다 전자 하나를 주고 플로린 이렇게 하면 자기 전자가 이렇게 있었잖아. 그리고 얘가 여기다 전자 하나를 주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자가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얘가 8개가 됐고 얘도 여기서 공결합해서 8개가 됐고 얘도 공결합해서 8개가 됐잖아. 그럼 안정이 됐잖아. 그러면 여기서 H2O 썼으면 F2O도 존재하는 화물인 거예요. 이게 뭐야? 처음 보는 데가 아니라 홀전자 하나 있고 채워서 옥텟 규칙만 만족하면 안정해지는 거잖아. 안정해지면 그런 화물이 있다고. 그러면 Cl2O가 있어. 저 괜찮을까? Cl2? Cl 염소는 몇 쪽에 있어? 17쪽에 있지? 17쪽에 있으니까 염소도 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얘도 홀균자 하나 나오지. 그러면 얘는 홀균자 하나 있던 수소하고 거의 비슷한 거야. 거의 같은 거야. 그러면 수소가 들어갔던 자리에
쟤네들이 들어가서 안정이 될 수 있다, 보다.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 아, 그렇구나. 공유결합 했어. 지금 우리가 요즘 공유결합이라는 걸 공부했단 말이야. 공유결합이라는 걸 뭐라고 했냐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계속 그러는 거야.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것은 최고 바깥의 전자를 두 개나 여덟 개를 만들면 안정해진다는 사실이야. 안정해진다는 사실이야. 그러면 안정해진다는 사실인데, H2O는 산소가 홀전자를 두 개 갖고 있어서 홀전자가 하나 있는 수소 두 개가 가서 짝을 맞춰주니까 산소가 안정이 돼서 8개가 됐고 수소는 두 개씩 돼서 안정이 됐잖아. 근데 H2O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안정하잖아. 그런 화합물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H2O가. 물이라고 그러네. 그러면 17쪽에 있는 원소들도 비활성기 17쪽에 있는 애들은 7개 전자를 가지고 있잖아, 바깥에. 그럼 걔네들이 결합에 관여하기 때문에 7개 점을 찍어줘 보면 얘도 홀전자 하나만 나오고 얘도 홀전자 하나만 나오잖아. 그럼 얘도 수소와 같은 역할을 같이 해줄 수 있다고. 단지 자기들 8개일 뿐이지. 자기들 연장이 안정이 됐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안정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 CL2도 그러니까 H2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H2라는 화합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낯선 것들을 보더라도 옥텟 기초를 적용해 봤을 때, 이거 안전하겠네, 되겠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공유라고 제대로 연습했으면. CHO를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다는 거야. 이렇게 그렸어. 야, 탄소는 결합선 4개 갖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되면 얘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이것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여기, 이 결합선 하나에는 전자가 2개씩 있는 거야. 예? 결합선 2개씩 있어. 그럼 여기는 4개 전자가 있지. 여기 2개 전자 있지, 2개 전자. 그럼 이렇게 보면 8개 전자, 8개 전자 보이니? 예, 예. 8개 전자 보여야 돼. 여기서 얘한테 8개 전자 보이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전자 보이잖아. 얘는 2개 전자 보이니? 수소는 2개 있으면 안정해. 이거 하나, 둘 보이지? 얘도 하나, 둘 보이지? 그러면 이 자리에 CH2O면 CF2O라고 했을 때, 저 뭐야? CH2O는 봤는데, 뭐야 할 게 아니라, 저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는 건데, 탄소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플로린이 들어갔다는 거야. 플로린이 들어갔을 때 자기한테 분자일상이 끊기고, 이건 있을 수 있니 없니? 이거. 클로린이 이렇게 되잖아. 수소와 같은 홀전자 하나 갖게 되잖아. 하나. 근데 얘는 바깥에 홀전자가 없지. 자기는 하나가 있었으니까. 얘는 이 비공전자성이 있을 뿐이야. 역할은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CH2가 있으면 CF2도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 옥텟 기축을 만족하게 그릴 수 있잖아. 그렇지. 이것까지. 여기까지 해야 돼. 옥텟 규칙을 공부하고, 옥텟 규칙 공부했고, 공유를 공부했으면, 배웠으면, 여기까지 발전돼 가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얘가 CL2O라고 해도 되겠네? 이것도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H2O는 워낙 유명한 애잖아. 야, 너 OH2 먹었어? 그러면 뭐? OH2 먹었어? 그러면 야, 너 H2O 먹었어? 그러면 물 먹었어? 이렇게 들리지만 OH2 먹었어? 그러면 바보가 돼. H2O라고 하는 거야, 바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워낙 H2O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용적으로 항상 누구나 다 H2O 이렇게 써버릇 하잖아. 그런데 OF2라고 하는 건, F2O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익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OF2라고 했어.
F 두 개 산소 하나. 이렇게 하나. F2O나. 같아. 그냥 낯설기는. 똑같아. 근데 얘네들은 하는 사람들끼리는, 많이 쓰는 사람들끼리는 OF2라고 더 많이 불러요, 얘를. OF2라고 했을 때, H2하고 H2를 생각하고, 루트 점자씩 찍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어. 손들은 거 아니네? 질문하려고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지금. 그렇구나. 이렇게. 자, 넘어가 볼게요. 문제 나오면. 그래서 요 정도는 당연히 찍을 수 있어. 그럼 찍을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온결합의 성질, 고민결합의 성질.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 혼자 풀 수 있을 거예요. 정답 클래스에다가 올려놨어요. 정답 올려놨으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꼭 풀어봐야 된다. 꼭 풀어봐야 돼. 이제 화학결합 성질이 있었어. 아까 이온결합 있었고, 이온결합 있었고, 공유결합 있었어요. 이온결합 있고 공유결합 있어. 그랬을 때 이온결합에서 전자를 잃고 얻고 하면서 옥텟기축을 만족하면서 얘네들이 정전기적 인력을 결합하는 거. 얘네들은 전자를 다 갖고자 하는 애들이니까 전자를 공유하는 거. 공유하는 거. 네. 내가 어지간히만 하면서 살 거야, 세상을. 그냥 나 대충 그냥 보통 그냥 대충 뭐 중간쯤 하면서 살 거야 그러면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는 좀 경쟁에서 조금 앞서 나가서 내가 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거야라고 하면 정말 심각하게 공부만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는 동 마는 동 하면 차라리 놀면서 그냥 대충 하는 게 나아. 놀면서 그 경험 쌓고 공 차고 막 이렇게 해서 활발하게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 조금 더 욕심내려면 공은 공대로 차고, 찼으면 와서 공부는 공부대로 빡차게 해야 이 험한 세상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여튼 멋진 청년들 성장할 수 있다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욕심을 내야 했다. 이 젊은 청년 앞으로 진짜 이럴 사람들이 싫어 귀찮아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대충 하지 마 그냥. 이거 하는 거면 그렇게 해서 해라. 이것들의 성질을 전기를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전기를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그거로 그거로만 나와. 전기 전도로 전기를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로만 나오는데, 이온 결합을 고체, 액체, 녹았다 이거지. 공유결합은 고체, 액체 이렇게 나와요. 액체. 이렇게 했을 때 이 화학에서 있지. 화학에서 녹았다, 녹았다. 녹았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에 녹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소금 같은 거, 소금이나 설탕 같은 것들이 물에 녹을 수도 있지만 열을 가해서 녹을 수도 있지. 그렇지? 그럼 녹았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NaCl이 있다 이거야. NaCl 이렇게 S라고 하면 고체를 얘기하는 거거든. 고체를. 근데 얘를 물에다가 녹였어. 물에다 녹은 것을 물을 줬다 써서 수용액 이렇게 얘기해. 수용액. 그러면 또 녹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온으로 존재하잖아요. 이온으로 존재하는 것을 녹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 녹았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철이 있고, 철 이온이 있고, 이런 거 보죠, 가끔. 철이 있고, 철 이온이 있다. 그럼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이게 철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있지? 이게 금속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철분, 어떤 알약 같은 데 철분제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철분제라고 하면 이런 금속을 먹는 게 아니지.
녹아있는 상태가 이런 상태인 거야. 그러면 물에 녹았다라고 하면 NaCl 이건 눈에 보이는 고체 덩어리 소금이야. 눈에 보면은 이온 표시로 수용액, 수용액, 아쿠아해서 수용액 대신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S라고 썼으면, 저기 S라고 썼기 때문에 AQ, 아쿠아해서 수용액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게 녹았다는 얘기야. 녹았다는 얘기야. 나트륨이, 나트륨이라는 금속이 있었는데, 이게 녹았대. 이렇게 표시하면 나트륨이 녹았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열을 가해서 녹을 수도 있지. 그러면 만약에 소금을 NaCl이 있는데, NaCl 부티덩어리가 있었어. 그런데 열을 가했어, 열을. 열과학에서 보통 삼각형으로 표시해요. 열을 가했어. 그럼 열을 가해서 소금 녹을 수도 있지. X 상태로. 그럼 녹았으면 얘는 또 이렇게 표시해. 액체가 됐다, 이거야. 액체. 리퀴드 이렇게 해가지고 액체라고 쓴다. 그러면 이게 소금이 녹았어. 물에 녹은 게 아니야, 얘는. 열을 가해서 소금 덩어리에 녹아있는 거야. 알겠지? 어쨌든, 액체라고 하면 이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야. 다 포함되는 거야. 그럼 전기전도가 얘는 고체일 때는, 아, 저쪽 영상 보는 친구들 안 보였겠네. 야, 지금 말도 다 들었죠? 전기전도는 이온결합일 때 고체일 때는 전기를 통하지 않아요. 근데 액체일 때만 전기를 통해. 공유결합은 전기를 통하지, 두 개 다 전기를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녹여서 전기를 통했으면 이온결합 물질이구나. 녹였는데도 전기를 안 통해. 공유결합 물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녹이지 않았는데도 전기를 통해. 녹이지 않았는데도 고체에도 전기를 통해. 그럼 금속이야. 금속결합이야. 금속을 녹여도 전기를 통해요. 지금 근데 우리 여기는 이온결합과 공결합만 하잖아. 녹여서 전기가 안 통하면 이온결합. 전기가 통하면 이온결합. 안 통하면 공결합.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염화나트륨을 녹였잖아. 녹여서 별로 흘려줬더니 별로 이동했대. 이온결합 물질인 거야, 얘는. 그런 것들이 됐어요. 문제로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내용을 가지고 공결합 물질은 녹였대. 설탕을 녹였는데 물이 전기를 통하지 않더래. 그러면 걔는 공결합 물질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이런 거 많았어. 이제 이런 것들을 수두룩하게 볼 텐데 실수하지 말아야 돼, 또. 안다고 막 실수하면 안 돼. 실수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온이라고 여기서 이제 이온인지 원자인지를 좀 잘 읽어보면서 가세요. 이온과 원자 잘 구별해서 얘기해야 돼. 원자는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똑같은 게 원자야. 이온은 달라. 그렇지? 옥텟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떼거나 붙여서 최고 바깥의 전자를 2개나 8개를 만들어 놨을 거라. 그러면 얘가 이온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그럼 먼저 전자부터 생각해봐, 전자. 전자가 10개잖아, 지금. 전자가 10개야. 그런데 마이너스가 붙여놨어. 양성자가 몇 개인지 생각해봐. 양성자가 몇 개인지. 그래. 이렇게. 실수하면 안 돼. 이렇게 처음에 우리 1학년일 때는 이렇게 연습을 해나가라고. 막 하다가 막 실수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연습을 해서 익숙해진 상태에서 막 해야 돼. 그러면 양성자가 원자 번호잖아.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지? 아까 썼었잖아, 그지? 양성자가 원자 번호. A 원자 번호는 9 이렇게 써야 돼. 응. 이런 거 나왔잖아. 이런 거 나왔으면 주기율표 문제 있어요. 주기율표 문제 나왔잖아. 임의의 문자를 주어지잖아. 그럼 얼른 실제 원소비율을 바꾼다. 다시. 이런 문제 나오면 원자냐 이온이냐를 먼저 파악한다. 이온이는 원자든 전자수부터 잃는다. 그리고 주기율표 나온다. 임의의 문자를
실제 원소교로 바꿔놓는다. 문제. 투는 정석이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투 이거 헬륨이지. 리튬 이렇게 가져요. 헬륨 내은 아르곤 이렇게 가져요. 그러면 A는 비금속이냐? A는 비금속. 그래. 비활성 기체는 금속이 아닌 것으로 비금속이라고 그래요. 원래 비금속의 정의는 전자를 얻어서 음유되려고 하는 것들을 비금속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비활성 기체는 전자를 얻거나 잃지 않아요. 그렇지만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비금속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비금속 원자. A는 비금속 원자다. B의 원자과 전자 수는 1조, 2조, 그 다음에 13조, 14조, 18조까지 이렇게 갈 거 아니니? 그러면 최외각 전자수, 최외각 전자수가 1쪽 애들은 하나만 있고, 2쪽 애들은 2개 있고, 13쪽 애들은 3개 있고, 14쪽은 4개 있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 18쪽은 8개 있다. 헬륨 제외하고 지금, 헬륨 레이어를 잘 기억하세요. 2개. 2조 원소들이 최고 바깥에 전자 2개 있다고 해서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헬륨만 그런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최외각 전자수 있지만, 원자과 전자수. 이 원자과 전자수는 원자가 돼서 무슨 말을 하냐면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는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 근데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들은 안에 있는 전자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최고 바깥의 전자들이 최외각 전자가 화학결합에 관여를 한다고. 그 최고 바깥의 전자들이 화학결합에 관여해. 그런데 18조 원소는 최고 바깥의 전자가 8개 있지만 얘네들이 화학결합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학교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있지만 없어. 문제가 된다는 0이야. 나머지는 똑같아. 1, 2, 3, 4, 7까지 가는 거야. 근데 얘는 아니 18쪽만 예외야. 나머지는 똑같아. 최외각 전자하고 원자과 전자 수가 똑같아. 근데 18쪽 원소는 원자과 전자라고 했을 때 원자과 전자는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한다. 그런데 최고 바깥의 전자가 8개 있지만 18쪽 애들은 화학결합을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원자과 전자는 0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B의 원자과 전자 수는 1이야, 1. 1이라고 해야 되겠지. 1. C는 할로젠 원소다. 비활성 기체야. 할로젠 원소는 17쪽 애들이 할로젠 원소야. 나중에 수업 시간에 또 나가면서 가볼게요. 아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러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같은 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은 쪽을 얘기한 거지. 얘네들은 가하고 다가 그렇다는 거야. 저렇게 나왔어. 주기수 일부분 나왔어. 어떻게 하라고 했어? 문제 해법 어떻게 해? 직접 원소들을 써라. 직접 원소를 써라. 그러면 여기 일쪽에 또 헬륨 이렇게 해서 여기서 플로린에 여기가 네온 이렇게 가져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수소 아니지. 리튬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는 나트륨 이렇게 써줄 수 있어야 돼요. 주기율표를 다 외웠다. 그죠? 외웠어요. 그러면 AB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AB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쟤네들은 같은 쪽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AB는 같은 쪽 맞잖아. 그러니까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비슷하다. A와 C는 전자 껍질을 같다. 그렇지. 같은 줄이니까 전자 껍질을 같고
C가 전자 한 개를 잃으면 D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 C가 전자 한 개를 잃으면 당황했죠. 플로린은 전자 비용 중에 하나를 얻어서 내용과 같은 전자 배치했을 텐데 이래서 이렇게 쓴 게 틀린 명제인 거예요. 틀린 명제. 틀렸다. 5번 넘어가요. 답도 얘기 안 해요. 답이 있어. 프레스에. 여기서 수용액은 정기전조성이 있다라고 D2 그러면 D2가 뭔가 하는 걸 알아보려면 얘네들을 A, B, C, D 임의의 문자로 넣으면 어려우니까 수소를 놓고 여기가 헬륨 놓고 이렇게 니베 B, C 탄소야. 남아 여기가 염소자 이렇게 되겠잖아. 완료 써놓고 보면 A와 B는 같은 종이냐? 아니야. 같은 종 아니니까 틀렸고 CA4니까 CH4 이거 우리 루이스 점자식 찍어봤잖아요. 공유결합 물질이었어. 그래 공유결합 물질이야. 참이야. D2, D, 이 MgCl2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다 쓸 수 있다.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해주니까 이온결합 물질이고 수용액의 전기전수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거 참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하다 보니까 별로 틀릴 게 없구나. 그치? 앞에 있다는 것들도 틀릴 게 없다 그랬었는데요. 이거 알칼리 금속 문제들. 알칼리 금속은 누구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냐면 일쪽에 있는 리튬, 나트륨, 칼륨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그래. 근데 여기서 이렇게 요걸 한 세트로 기억을 해놔요. 알칼리 금속 문제 자주 출제돼요. 알칼리 금속. 근데 이거를 알면 돼. 알칼리 그리고 알칼리 금속, 알칼리라는 말은 물에 녹아서 염기성이 되는 것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거야. 물에 녹아서 염기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칼리라는 말 자체가 물에 녹는다는 의미하고 그래서 염기성이 된다는 의미 두 가지 갖고 있어요. 알칼리라는 말 하면 물에 녹아서 물에 녹아 염기성이 돼. 일종에 있는 리튬, 나트륨, 칼륨을 알칼리 금속이라는데 어떤 애들은 알칼리 또 토금속이래. 알칼리 토금속이래. 그럼 말이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했으면 알칼리 토금속 걔네들 물에 녹아 안 녹아? 물에 녹는다는 거 알칼리가 있잖아. 알칼리라는 말이 물에 녹는다는 말을 하고 염성이라는 말이 합해진 말이라고. 알칼리 토금속 그러면 걔는 물에 녹겠네 알칼리 말이 있으니까. 그리고 염기성이 되는 거야. 토금속이라고 했더니 흙에서 많이 발견되는 원소라고 해서 토금속이라고 되는 거야. 염기성. 자 그러면 알칼리 금속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나트륨이야. 나트륨을 물에 갖다 녹이면 반응식 기억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럼 여기서 M, OH 그리고 수소기체 나오는 거야. 수소기체 나오는 거야. 아, 수소기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알칼리 금속이야. 알칼리 금속은 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야. 리튬, 나트륨, 칼륨 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물에 녹아서 이게 염기가 됐다는 염기성이 됐다. 그리고 수소기체가 있다는. 수소기체는 불에 타요, 안 타요? 수소기체 안 탈까요? 수소 연료 써, 안 써? 써요. 타는 거야. 산소는 불에 타면 안 돼. 산소. 산소 불에 타면 큰일 나지. 근데 여기 있는 산소, 공중에 있는 산소, 라이트 앞에서 잠깐 내가 켜버릴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산소는 그럼 뭐야? 타는 것을 도와주는 기체야. 타는 것은 가연성 기체라고 하고 도와주는 게 조연성이라고.
조연 배우 그러면 주인공을 도와주는 배우 조연 배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연성이라고 해요. 선수는 조연성이라고 해요. 근데 가연성. 아, 아.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연기성을 검출할 수 있는 지시학이 있는 거예요. 지시학이 페놀프탈레인 지시학이라고 합니다. 페놀프탈레인 연기성에서 얘가 뭐가 되냐면 붉은색이 되다. 요거까지 요거까지.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은 물하고 공기 중에는 물이 있으니까 접촉하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알칼리 금속은 이런 방식도 하는 거예요. 알칼리 금속이잖아. 얘네들은 금속 광택이 나는데 얘네들이 공기 중에 산소하고도 결합을 잘해. 그래서 Na2O 이렇게 돼. 산소가 두 개니까 여기다 2를 붙이거든요. 그럼 나트륨 네 개니까 여기다 4 이렇게 붙여요. 얘네들이 어떤 금속이 산소하고 결합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식됐다라고 해요. 부식된다. 녹슬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녹슬었을 때 얘가 광택이 녹슬어서 광택이 보이지 않죠. 이제 광택이 없잖아. 그러니까 산소하고 쉽게 결합하고 공기 중에 물하고도 결합을 잘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쉽게 얘네들하고 접촉하지 못하도록 액체 파라핀이나 석유 속에 보관해야 된다. 그렇게 재밌어? 네. 근데 지금 딱 이제 우리도 유튜브나 프로 틀려고 작업할게요. 지금 다음 시간부터는 혹시나 같이 하게 될 기회가 생기면 좀 당분간 좀 떨어져서 앉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도움이 될지,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세트로, 이 세트로, 이거로 나오는 문제들이 쭉 연결되어 있다. 이것만 알면 다 이거 풀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기억이 뭐냐? 물, 산소와 반응이 쉽다. 알칼리 금속이 그런 거니까 리튬으로 맞죠. 리튬, 나트륨, 칼륨이 결합해야 되니까. 니은은 산소다. 니은 나에서 무슨 기체가 발생하느냐? 이런 거죠. 무슨 기체 발생하느냐? 수소 기체 발생한다고 해야 되겠지? 이거 산소 틀렸고, 틀렸어. 이건 맞았는데 이건 틀렸어. 석유는 알칼리 금속에 물, 산소가 접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물과 산소가 반응을 잘하니까 석유 속에 보관하는 거야. 이렇게 된 문제들이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이거를 한 세트 안에. 여기 있는 거. 쭉 나트륨 성질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나트륨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잘하겠지. 나트륨은 물에 닿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겠지. 기억은 산성이다? 염기성이 했을 거야, 아마. 염기성이 했을 거야. 지금 것만 틀린 거야. 문제를 안 봐도, 물론 당연히 문제 봐야 돼,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어. 리튬은 산소와 반응한다. 그래, 알칼리 금속 산소와 반응하겠지. 문제 지금 안 봐도, 알칼리 금속 나트륨뿐만 아니라 리튬, 나트륨, 칼륨 있잖아. 걔들은 산소와 반응하겠지. 그지? 기억은 붉은색이 적절해서 페놉타린을 넣었다고 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페놉타린을 갖다 넣었다고 했잖아. 페놉타린을 넣었다고 했으니까 붉은색이 됐을 거라는 거고. 리튬, 나트륨, 칼륨, 공기나 물에 대해서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가진 그래 같은 쪽이니까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가졌을 것이라는 거야. 얘들도 마찬가지야. 평수를 가는 탔다는 것은 수소기체가 가열성 기체다. 발생 기체는 산소였을 거라고? 이런 거 틀렸겠지. 그지? 이거 쭉 본다. 이거로 한 세트, 이거 한 세트 기억해놔야 돼. 알지? 반시까지 쓸 수 있도록 기억해놔. 우리는 수능까지 봐야 되는 사람들이야, 지금. 이걸 가지고. 자, 이제 12번. 전자배터리 모형을 샀다니까. 뭐라고 했어요, 애들이? 원자라겠지, 이번에는. 원자. 원자라고 했으면 뭘 생각해야 돼?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똑같다.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똑같다. 얘가 지금 여기 나타내는 게 전자야. 총 전자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야. 여덟 개면 8번이 산소란 얘기야. 원자라고 했으니까, 저기서. 얘는 몇 개냐? 10개, 12개야. 그럼 12번이 막아내죠. 이렇게 원자풀을 다 외우고 쫙쫙쫙 나올 수 있도록 연습 자꾸 해야 돼요. 얘는 몇 개냐? 10개, 17개지. 염소가 17번 이렇게 되잖아. 원자라고 했으니까.
그럼 BA가 누구야? BA. 있으니까 MgO지. BA는 MgO. 이율결합 물질이잖아. 이율결합 물질이야. 공유하는 전자쌍에서는 C2, C, CL2를 얘기하는 거야. CL2를 한테 들어봤잖아요. CL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전자가 있을 거야. CL이. 그럼 CL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여기에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그럼 얘가 8개 됐고 얘가 8개 됐으니까 얘는 CL, CL 이렇게 됐을 것이다. CL, CL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그 다음에 A2, A2. A2 하면 O2 해야 되겠네. O2. O2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리고 6개 저렇게, 6개 점수는 원자과 전자가 6개 있었으니까.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이렇게 시키겠지.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면은 아주 당황한다고 했지. 얘네들이. 홀전자들이 가운데로 몰려가서, 예쁘게 이렇게 몰려가서 8개가 되고, 8개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산도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때 요거까지 찍어주면 더 좋은 습관이다. 여기도 이렇게 찍어주면, 이렇게 찍어줬다는 것은 8개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가 C2는 얘가 이거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가 하나지만, 얘 얘는 한 개 있었지만 얘는 2개 있잖아. 그러니까 수는 이거가 이거의 2배다. 이거가 이거의 2배라고 했잖아. 잘못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거가 이거의 2배. 비교하는 거, 비교품 문장 것들을 조심해야 돼. 근데 요거는 참이었고요. 기억과는 참이었고, 이거는 거짓이고, B와 C가 화학결합 할 때, B와 C하고 화학결합 할 때, 전자는 어디에서 가느냐?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전자가 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B에서 얘하고 얘가 결합한다는 전자 이렇게 한다. 전자 몇 개가? 전자 몇 개가 가요? 2개가 가는 거지.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전자가 가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NaCl이었어. NaCl에서 여기서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가겠지? 그럼 몇 개 가냐 그러면? 하나 가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하나 가요. MgCl2 MgCl2 이렇게 돼. MgCl2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전자가 2개 나가겠지? 그러면 여기서 염소 2개가 하나씩 받는 거지? 이제 전혀 그렇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물어볼지 몰라요. 마그네슘에서는 2개 전자가 나갔지만 염소는 1개씩 받는 거지? 1개씩 받아서 염소 2개가 2개, 마그네슘에서 온 거 2개를 받는 거야. 근데 만약에 MgO요. 이렇게 됐어. 이렇게 전자가 가지? 몇 개가? 어차피 2개 갔지? 산소 하나가 전자 2개 받은 거지. MeCl2는? 여기서 각이 2개가 왔어. 여기 지금 전자 2개가 왔을 거야. 2개 가서 산소가 혼자서 2개 받았어. 여기서 전자가 2개 갔을 거야. 염소 혼자서 2개 받는 게 아니지. 염소 2개가 하나씩 2개를 받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하는. 그지? 아. 금속에서 전자가 가. 근데 몇 개가 가? 2개가 가. 제가 저런 거 같은 2개가 갔어. 근데 받는 애가 2개를 한꺼번에 받느냐. 하나가 하나씩 받아서 2개가 받느냐. 이런 그 구분해서. 알았지?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고 얘기해. 이름은 14. 뭐, 볼 것도 없구나, 별로. 네온이 원자니까 그냥 전자수하고 양성자수가 똑같으니까 1 0이 되겠고. 이온이니까 전자수하고 양성자수가 다른데,
양성자가 두 개가 더 많으니까 2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된 거예요. 네, 저는 표 같은 거 나오면 우리 굉장히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표나 그래프 나오면 해석하는데 좀 주저한다고요. 어려울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 예를 들어서 표로 나오면 뭔가 축약돼 있기 때문에 읽고 해석해야 돼요. 원작 번호는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단서 조항이 이렇게 있으면 항상 줄을 쳐놓고 봐야 돼요. 2, 3, 6이래. 2, 3, 6이 원소.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2, 3주기를 2주기, 3주기, 그리고 여기 2족,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있는 것은 10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원소교를 2족에 뭐 하냐면 베릴륨, 마그네슘. 여기서 플루오린, 염주 이렇게 되겠지? 염주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원자 번호는 그랬으니까 얘가 원자 번호가 2족이니까 4번일 것이고 얘는 9번일 것이고 얘는 10번일 것이고 얘는 17번일 것이고 이렇게 됐다. 주기율표는 외웠다. 네. 주기율표까지 안 외우신 분들 안 돼. 그럼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랬으니까 x, y, z를 구해야 돼. 누가 누구냐. 여기가 이제 얘가 x가 얘 중에 하나가 있고 y하고 g는 얘 중에 하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원자 번호가 y가 x보다 크대. y가 이쪽에 얘가 y가 있는 거지. y가 얘가 x보다 크대. 원자 번호는 y보다 x가 크대. 정말 조심해야 돼. y보다 얘가 크대. 그러니까 얘가 y가 이쪽에 있고 x는 이쪽에 있었는데 얘보다 클 수는 없잖아, 이쪽이. 그러니까 얘가 y면 이거보다 커야 되니까 얘가 x가 되겠다. 얘가 x가 되겠다. 그러면 얘 중에서 하나니까 g는 얘가 돼요. 이렇게 하면 돼. 보기 문항은 다 된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 근데 이거보다 훨씬 난해한 해석 문제가 이번 시험에 몇 개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문제지. 다른 애들은 못하고 여러분들을 풀어라고. 그런 문제. 해석하는 문제. 그런 연습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15번은 정답이 5번이에요. 여기 기번 자, 여기도 한번. 16. 이렇게 표로 나오거나 그래프로 나오면 우리는 어려울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표는 18쪽 원소를 제외한 A부터 C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원자가 전자수, 전자가 되는 전자가 필수, 전자수 이렇게 주세요. 어? 지금 A는 전자가 되는 전자가 필수로 하나 있다. 원자라고 했잖아. 원자. 원자는 해석이 되는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똑같은 거지? 전자수 똑같아요? 그러면 A라고 하면은 전자가 되면 전자 껍질 핵이 있었으면 전자 껍질이 하나 있대. 전자 껍질이 하나 있는데 하나 있대. B는 전자 껍질이 세 개 있대. 하나, 둘, 전자 껍질 세 개 있다는 거야. 그런데 원자과 전자가 하나 있대. 원자과 전자가 하나 있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여기서 얘가 원자과 전자 최고 바깥에 이게 하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주어진 거야. 껍질은 세 개 있는데 원자과 전자가 하나네. 그러면 이 안껍질은 어떻게 돼 있지? 2, 8, 8 나머지 이렇게 한다 했잖아. 이게 1이 했다는 얘기는 여기는 전자가 두 개 있었고 여기는 8개 있었다는 얘기. 그럼 전자수가 원자니까 전자수가 원자번호지. 양성자수지. 근데 얘가 원자번호가 11번이라는 얘기다.
그다음 C 전자수가 7개 있대요. 7개 있으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 2, 5면 끝이네. 그치? 5면. 그러면 전자가 몇 개 있어요? 7개 있다는 거니까 전자수하고 양극수가 똑같았지. 그러니까 7번. 전자수가 7번. 그럼 A는 누가 해야 되냐? 전자 같은 경우는 전자 껍질 수가 하나고 18쪽 원소를 제외한다 했잖아. 전자 껍질이 하나 있는데 1쪽 아니면 18쪽인데 제외하니까 얘가 하나만 있다는 얘기예요. 1번이네. 그러니까 전자수가 기억은 1이다. 이걸 봤어야 되네. 18쪽 원소를 제외한 1. A와 B는 같은 쪽 원소야. A는 이건 1이고 B도 1이야. 최고 바깥의 전자수가 1이니까 같은 쪽이겠다. 근데 그렇지만 A하고 B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할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지 않지. 왜냐면 얘는 수소고 얘는 나트륨이니까. 같은 쪽이면 원자가 전자수가 같고 같은 쪽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했지만 이쪽의 수소는 제외야. 이쪽의 수소는 제외야. 그러니까 기억은 1을 맞고 얘는 맞았죠? 얘는 맞고 A와 B는 같은 쪽 원소다. A하고 B는 같은 쪽 원소다. 이거 맞아. B와 C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이 같다. 다르죠? 두 개 있고, 그러니까 디귿번은 거짓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한번 잠깐 먹어볼까요? 산소 원자의 원자가 전자수는 산소 원자. 그러니까 산소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온이잖아, 지금. 산소 2만 했으니까. 그럼 얘 할 때 전자수가 몇 개야? 10개 있어, 지금 10개, 여기. 전자 10개. 그럼 양성자수가 2-가 바뀌는 것 같아. 전자가 두 개가 많다니까 얘는 살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산소 원자는 할머니예요. 그럼 얘 전자는 몇 개야? 8개. 양성자 8개. 이게 원자, 전자수와 양성자 같은 게 원자잖아. 그치? 여기서 산소 원자에 대한 원자가 전자수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핵이 있었고, 첫 번째 껍질 2개, 6개 이렇게 있었으니까 원자가 전자가 6이라고 해야 맞지. 그건 틀린 거죠. H2는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 H2는 공기란 물질이잖아. 비금속들 사이에서 결합이 이루어진 물질이다. 라고 나온 거니까 참이 됐고요. MGO에서 이만 네온과 같은 전자물질에 가는 지금 이만해서 이거 있잖아. 전자가 10개지? 근데 10개면 네온이 전자가 10개잖아. 전자물질가 없겠지. 이거 참이 되는 거야. 니은번과 디귿번이 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이온이라고 나온 거. 이온이라고 되어있으니까 이제 또 하나씩 적어보면서 봐야 되겠고요. 어, A이온의 전자발전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그거는 해봐야 되겠어요. 크게 올릴 게 없어서 쭉 넘어가면서
20, 그런 문제 되잖아. 그 학생 어제 나 물어봤던 문제가 있었는데, 29번 한번 가볼까요? 그런 거 풀어봐요. 29번. 다음은 서로 다른 주기의 원소 X와 Y 물질, X, Y, Y2에 대한 자료래.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X, Y는 이유연소 기호이며 아르곤의 원자번호는 18번이다 라고 했어. X와 Y의 전자 수차는 2다. 이렇게 했어. X와 Y의 전자 수차는 2다. X, Y와 Y2에서 모든 원자와 이온은 아르곤과 같은 전자를 갖는다. 아르곤과 같은 전자배치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르곤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18번, 그 옆에 있는 애가 17번이고, 그 옆에 있는 애가 황으로서 16번이야. 황이 있고, 여기 16번이야. 그 다음에 쭉 내려서 19번인 칼륨이 있고, 20번인 칼슘이 있어요.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배치를 갖는다라고 하면, 이게 끝났어요.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얘는 전자를 얻어서, 전자를 얻어서, 아르곤과 같은 전자배치를 얘가 하겠지. 그러면 Cl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 17번이지만, 얘는 전자수는 18개, 양성자수는 17개 이렇게 됐을 거고, 얘는 칼륨에서 전자 하나를 잃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19번이니까, 지금 전자수가 18개, 양성자수는 19개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18개니까 다 이해할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X와 Y의 전자 숫자가 이만큼 난대. X와 Y는 원자를 물어보고 원자잖아, 원자. 얘를 물어보고 얘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얘가 이만큼 차이 나지? 그치? 원자는 전자 숫자가 이만큼 나고 이온은 아름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고 있다라고 주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도 주어진 거예요. X와 Y는. 그러니까 X와 Y는 있으니까 Y2에서 모든 아까 이렇게 했는데 X와 Y는 KCl일 것이고 그다음에 Y2는 뭐냐면 CL2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4번이 정답.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좀 해석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 뭔가 해석하는 게. 지금 풀었던 것보다,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좀 까다롭다. 까다롭다. 여러분들한테 까다롭지 않겠지만, 까다롭다라고 한 것들이 한 세네 개, 세네 개. 거기서, 이제는 조금, 이렇게 좀 구별이 되기를, 사실, 근데 중간고사는 크게 구별될 것 같지 않아. 중간고사는 동점자들도 많고, 특히 상위 그룹 학생들은 100점짜리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기말고사에서는 결코 그러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역학적 물리 문제, 그 다음에 지구학 본토 문제, 생명과학 본 문제, 그리고 DNA, RNA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지금 살짝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냥 기본인 거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세법까지 같이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면 거기서 등급을 구별해내려고 선생님들 많이 노력할 거예요. 어차피 등급 1등급, 2등급 구별을 해줘야 되거든요. 다 같이 잘 보게 해서 다 같이 잘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만 탐구 실험은 다 같이 잘 가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기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가려면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조금 무던하게 좀 약간 제 미련하다 약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얇게 도망가지 오늘 이런 말. 여러분 오늘
멋졌어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할게요. 아, 지금 못 깨운 사람들 있었지? 영민이 맞나? 서민이? 영원, 유빈, 이소리, 서희, 예솔이, 참, 아민, 시연이, 시연, 그다음에 서민, 은우, 윤서, 한글 전화는 없고, 다은, 설찬, 수요반. 어제 수요반도 안 와가지고 계획을 해야 한다고. 오늘 올게요 할 때들 있는데 그냥 안 왔어요. 여기서부터 경쟁에서 여러분들이 이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실을 합시다 여러분들. 그럼 다음 주는 정말 이제 우리 화학 단원은 지나지만 다른 것들도 하는 거니까 다음 주까지 열심히 나가서 고생했어요. 안녕. 오늘 나서. 수고했어. 수고했어.